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옛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을 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창원광장에서는 창원시 대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선포식을 비롯해서 창원 시민의 날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창원광장을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시간 전부터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잠시 뒤에는 드론 300대가 창원광장을 수놓으며 창원 지도와 로고를 구현하는 드론 라이팅 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 10주년을 맞아 창원의 미래비전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순서가 열립니다. 시민이 하나 된 창원,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도시, 4차 산업혁명 주인공으로서의 창원, 동부가 해양신도시로 성장 등 4대 비전이 제시됩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는 창원시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 뒤엔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행사가 열리는 만큼 참석자 모두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받은 뒤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입장권을 가진 시민만 입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국가사적지인 창원 성산패총 일원에서 시의 번영과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창원 야철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청사 로비에서 시민들의 편지와 영상, 소장품 등을 타임캡슐에 담아 설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통합 20주년인 2030년 7월 1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방문객들이 자유이용권을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창원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기록 전시회가 오는 26일까지 창동 예술촌 일대에서 열려 통합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금까지 창원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창원 광장에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번엔 통합 창원시 10주년 기획 보도입니다. 앞서 창원시의 미래 비전에서도 제시가 됐는데요. 창원시는 지금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과 특례시 승격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타선은 슈팅이 없어요. 빠른 볼 왼쪽으로 갑니다. 이 타구는 통합시 출범 뒤 추진된 NC 다이노스 유치. NC의 활약에 힘입어 침체됐던 상권은 활력을 되찾았고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력도 단단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구장을 마산으로 바꾸는 대신 진해엔 첨단 산업연구단지 유치를 약속해 균형 발전도 꾀했습니다. 처음에 통합시 될 때는 우리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마산 시민들이. 그러니까 NC 구단이 생김으로써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30%에서 50% 활성화되다 보니까 통합 뒤 창원권의 예산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마산, 진해권 발전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적될 정도로 균형 발전은 창원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커진 몸집에 어울리는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시 승격도 추진됩니다. 인구 3만의 의령군과 인구 104만의 창원시의 권한이 같아 생기는 한계를 특례시 승격으로 극복하자는 것으로 창원시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덩치에 걸맞는 옷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통합 창원시에 맞는 제도,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쇠퇴해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바꾸고 제2신항을 기점으로 한 동부가 신해양 거점 도시로의 성장 등은 도시 활력을 이끌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지 이제 10년을 맞는 창원시. 그동안은 도시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커진 몸짓에 걸맞는 내실 다지기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원과 김해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이 개정안은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규정을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50만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이달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00년 전 형제였던 마산 진해 창원이 하나가 된 새로운 창원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후유증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도시를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험 한번 해보시라.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오늘 예정됐던 임시회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후반기 개원 첫날부터 파행인 건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분이 여야 간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개원 첫날,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잡혀있던 임시회 일정이 오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지난 29일 선출하지 못한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을 선임하려 했지만 아예 열리지도 않은 겁니다. 이유는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시간을 갖자는 것.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 선출된 의장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 직권으로 연기를 하고 통보하라고 직원들이 직접 지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후반기 의장과 제1부의장이 민주당 당론대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통합당으로 전가해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 선거에서 무더기 무효표를 던지고 나아가 후보까지 낸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부의장까지 차지하려는 그러한 작태에 대하여 우리 미래통합당 도연 일동은 분노를 느낍니다. 통합당은 항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몫인 2개의 상임위원장직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소집해 제2부의장 재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새로 뽑힌 의장에 대한 비협조로 나타나는 데다 여야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1대 의회가 출범부터 내내 강조했던 소통과 협치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경남에서도 전두환 흔적 지우기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충북도의회는 청남대에 전두환 동상 철거를 위해서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와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상남도 의회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조례는 지난 2011년에 제정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의회에서 전두환 기념사업과 행정자산 취득 배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올곧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전두환 동상 철거를 추진 중인 충청북도 의회는 최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두환 기념사업을 두고 벌어진 찬반 논란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그 갈등이 증폭이 되겠지만 앞으로 좀 해마다 그 진행되는 그 갈등은 이제 없어지겠다. 이제 좀 이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와 면담에서 전두환 기념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달 말까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 창원시, 합천군, 창녕군에 요청한
전두환 잔재 청산에 대한 공식 입장에 답변을 내놓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의 60%를 차지하는 남해안에서 멸치잡이 선단이 금어기를 끝내고 오늘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수온 영향으로 어장 형성이 잘 돼서 어획량이 늘 걸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조업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 앞바다. 멸치잡이 배들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 채 그물로 바다를 훑습니다. 30여 분 뒤 양갈래로 나뉘었던 배들이 다시 만나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 안은 은빛 멸치들로 가득합니다.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멸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많은 건 예상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와서 이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잡아올린 멸치는 펌프를 이용해 가공선으로 옮겨 실은 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삶습니다. 수협은 올해 위판 목표를 지난해보다 120억 원이 많은 1,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내년보다 수온이 좀 좋고 작황이 좀 좋기 때문에 증가할 기로 좀 예상됩니다. 특히 또 조업 일수가 내년보다 좀 늘어날 거로 그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잡히는 멸치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조업을 시작한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코로나19 간추린 소식은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입국발 확진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창원 성산구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는데 검역 단계에서 발열 증세가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파주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진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자 진주시가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진주시는 파주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달 29일 밤 진주시 호탄동 국가대표 고깃집 호탄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일 저녁 8시 38분부터 10시 35분 사이에 이곳을 방문한 주민은 즉시 진주시 보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밀양 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밀양시는 지류 260억 원과 모바일